이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면 여러 번 앞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결국은 좀 키워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내가 조금 경쟁력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적어놨던 게 커뮤니티 키워드가 조금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커뮤니티 키워드를 모두 다 뽑아내지를 못해요. 왜냐면 커뮤니티 키워드 자체가 되게 신생 키워드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막 핫하게 떠오르는 무슨 단어라든지 뭐 이렇게 짤막하게 줄여든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뭐 빨리빨리하게 얘가 이게 수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에 대한 이런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통용되고 이야기되는 공간이 커뮤니티 카페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맘들이 맘카페 한 개 이상은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맘카페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이 아이를 재우고 난 10시부터 뭐 한 새벽 1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 맘들이 하는 그 안에 웬만큼 커뮤니티에 대한 키워드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가 꼭 요 안에서 계속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커뮤니티 안에서 한 번쯤 검색을 해보면 그 키워드와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 키워드를 한 번쯤 사용을 해보면 그게 일반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라면 내 상품이 내가 이 키워드를 썼을 때 상위에 딱 상품이 등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쟁력이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좀 품을 써서 내 상품 어쨌든 상위를 높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키워드에서 내 상품을 못 높이니까 이러한 세부 키워드를 좀 전략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쿠팡에서 자동 완성 검색어가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스탠드 선풍기라고 쳤을 때 아래에 자동 완성 검색어를 보시면 프리미엄 BLDC, 신일, 쿠비녹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눌러 보셨을 때 맨 밑으로 오시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와요. 이 연관 검색어가 대형 스탠드, 사무실 스탠드, 무선, 날개 없는 선풍기, 무소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자동 완성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쿠팡도 한번 볼게요. 스탠드 선풍기라고 엔터를 쳐버렸네. 이렇게 했을 때 밑에 내려오는 게 보면 신일 무소음, 신일 선풍기, 업소용 르젠, 그리고 스탠드 선풍기 리모컨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앞서 네이버에서 쳤던 거와 쿠팡에서 쳤던 자동 완성 키워드가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연관 검색어도 이렇게 서큘레이터, 리모컨 선풍기, 스탠드, 아이, 어이, 그리고 선풍기 검정 이런 것처럼 아예 조금 자동 완성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가 네이버랑 쿠팡 로직이 조금 다르다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네이버랑 쿠팡의 거를 다 한꺼번에 수집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이제 좀 경쟁력이 괜찮은 상품을 키워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키워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 겨울에 뭐 방학이라는 것도 있고 설이랑 추석 같은 명절도 있고 3월, 2월, 3월에 졸업 그리고 입학이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5월에 가정의 달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매년 돌아오는 이러한 시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관련된 시즌에 맞는 상품은 대부분 그 시즌에 맞게끔 상품이 계속 꾸준히 그 시기에 그 비슷한 상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번 그거를 세팅을 잘 해놓으면 다음에 그 상품이 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즌적인 부분도 꼭 한번 세팅을 하셔서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근데 뭐 1년 12달 판매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또 다른 상품에 또 빠져있을 때 우연히 내가 1년 전에 등록했던 그 상품이 떠올라서 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쇼핑성 키워드가 있어요. 쇼핑성 키워드. 쇼핑성 키워드가 뭐냐면 휴대용 선풍기라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맨 앞에 통합, 쇼핑, 뷰, 이미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죠. 이게 탭이거든요. 근데 통합 바로 다음에 쇼핑이 나왔다고 하는 건 휴대용 선풍기라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실제 물건 구매하러 들어가는 키워드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기 선풍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것도 쇼핑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생아 선풍기라고 쳤더니 쇼핑이라고 하는 탭이 요 뒤로 와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뷰가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 이 신생아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는 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생아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정보를 알고 싶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보성 키워드라고 하고 쇼핑이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쇼핑성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쇼핑성 키워드인 상품을 같이 조합을 해서 상품 구매할 때 이제 그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선풍기라고 하는 대형 카테고리보다는 스탠드 선풍기나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중형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선호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뭐 아이 선풍기, 학생 선풍기, 학생용 선풍기라든지 조금 더 소형 키워드, 그 안에서 뭐 돌아기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쪼개져서 좀 더 세부적인 선풍기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아주 작은 거에서 조금 잡아 먹어가면서 세부, 소형, 중형, 대형 키워드까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키워드에서는 솔직히 딱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머리로 좀 써보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좋은데, 여기에는 커 원칙으로 키워드를 고민해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이걸 쓸 것인가, 언제 쓰면 좋을까, 어디서 쓸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쓸까, 왜 쓸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같은 상품이라도 그 상품을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썸네일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품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상품의 키워드를 내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그런 상품을 원해서 그런 키워드를 쓰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품을 노출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안 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노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그 키워드를 썼을 때 나의 상품이, 나는 다른 사람도 다 팔고 있지만 나의 상품이 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여기 데이터 안에 있는 것도 답일 수 있겠지만, 나 뇌피셜로 한 번쯤 걸러서 이렇게 만들어서 좀 넣어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구매 대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또 위탁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게 궁금해서 이 강의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전반적인 설명을 잘 해주시면서 그 안에 또 정화맘님만의 꿀팁들을 되게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할 때도 그렇고 위탁 판매를 할 때도 그렇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상품을 올려야겠다, 그거를 조금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상품을 올릴 때 사실 제가 조금 너무 과정을 단순하게 해서 올리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뭐 제목을 선택한다든지 키워드를 뽑을 때 조금 더 나만의 고민 방법 같은 거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 네 번째는 어떻게 팔지예요.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들고 오고 나서 팔아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파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블로그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데, 요새는 또 유튜브로도 스토어를 붙여가지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유튜브라고 쳤을 때 저희가 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를 운영을 할 거고, 그렇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다고 치면 처음부터 이 상품이 좋습니다 라고 유튜브를 아무리 10편쯤 찍어도 그걸 볼 사람은 없어요. 내가 뭐 BLDC 선풍기라든지 휴대용 선풍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고, 휴대용 선풍기 중에서 어떤 상품이 성능이 좋아서 좀 실제 사용한 사람이 얼마나 괜찮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말을 들려주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뒤에 나중에 이 상품을 제가 해봤더니 더 괜찮더라 라고 뒤에 그런 정보를 여러 번 제공을 해줬을 때 이야기를 하면 실제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판매만 하더라도 그 판매되는 그 상세 페이지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녹일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눈에 띄는 상품명이 필요해요. 저는 뭐 연관 키워드, 뭐 자동 검색, 자동 완성 키워드, 뭐 연관 키워드라든지 네이버 카페, 블로그라든지 이런 웬만한 키워드를 다 뽑아가지고 엑셀 작업해가지고 저는 다 그때마다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하는 편이긴 한데, 요새는 뭐 그 이렉타르라든지 이러한 뭐 바로 상품명을 좀 세팅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딱 떠 있는 도매 사이트에 상품명을 그대로 붙이시는 건 안 돼요.
그대로 하면은 대량 등록하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대량 등록하는 거랑 그냥 수기로 등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 경쟁력은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꼭 사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필요할 것 같은 욕구를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인스타 광고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석구석이 청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청소에 관해서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 청소를 구석이 엄청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청소 무슨 뭐 이렇게 걸레 같은 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거를 얘가 한번 싹 지나갔더니 너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나 진짜 청소를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욕구에 사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이 상품이 내가 꼭 필요한 상품인지 아니면 발견이 되어서 이 상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욕구를 자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상품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이 내가 지금 더울 때 꼭 써야 되는 필요한 선풍기 같은 제품이 아니라 이게 조금 약간 마진을 붙이더라도 이러한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딱 노출시켜서 구매해봐라 라고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품이라면 실제 그런 식으로도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고객들이 리뷰 남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제로는 실구매 리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밀고 싶은 상품은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도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상품 너무 괜찮다고 리뷰를 쓴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이 이렇게 괜찮다는 거를 믿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상품에 들어왔을 때 리뷰가 달려있으면 상세 페이지 안 보고 보통 거의 대부분 리뷰부터 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상품에 다 리뷰를 달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밀고 싶은 상품에는 리뷰도 한 2개 정도는 꼭 달아두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이렇게 다양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 검색을 하게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거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가? 아니면 이 상품을 썼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고, 유튜브 검색은 요새는 생각보다 네이버보다 유튜브를 정말 검색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에서 실사용자 이거를 했을 때 소음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 소리 막 들어보고 싶고, 막 실제 이거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것보다 이게 낫다 이런 말도 들어보고 싶고, 실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색을 통해서 이 상품 리스트가 딱 나타나죠. 이거는 결국은 누가 많이 샀는가, 누가 클릭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 리스트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많이 리뷰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이 여기에다 무조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키워드로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상단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썸네일을 통해서 내가 이 상품을 조금 더 눈에 띄니까 한번 클릭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돼요. 썸네일을 클릭하는 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되게 무의식적으로 클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하얀색 바탕의 제품 화면 중에서 뭔가 조금 딱 튀면은 이거 뭐야? 하고 탁 그냥 누를 수 있게끔 약간 좀 그런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뭐 썸네일 같은 부분은 저 유튜브에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것도 가격이 굉장히 꼭 저렴해야 구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물론 가격이 똑같은, 제가 검색어를 쳤을 때 똑같은 상품이면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뭐 사진을 다시 찍는다거나 조금 다르게 보이는 상품이고 얘가 더 고급져 보인다면 나는 얘랑 가격이 5,000원 차이 나도 이쪽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최저가여서 판매를 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실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도 도매 사이트에 도매를 주시는 분도 본인도 팔고 계시고 저도 팔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진짜 저한테 주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있어요. 근데 그쪽보다 제가 더 판매가 더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최저가여야지만 판매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중에서 또 제목은 또 역시 키워드죠. 제가 뭐 맞는 적합한 키워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제목을 클릭하게 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보고 평균적으로 이게 배송이 얼마나 걸리냐가 눈에 딱 들어오고, 이 평균 배송일이 보통 그냥 거의 2, 3일 안에는 거의 다 배송이 되니까 그게 특별히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안에 상세 페이지에 평균 배송일이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상세 페이지는 우리가 상세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는 설득을 당하게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됐고 썸네일을 무의식 중에 클릭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왔으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제 나를 한번 설득해봐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유를 이 상세 페이지에 있으면 구매 버튼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 설득될 만한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구들을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스토어나 다른 상세 페이지도 벤치마킹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문구가 다른 사람한테 있으면 나에게 굳이 살 이유가 없이 또 빠져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상세 컷은 뭐 GIF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강력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동영상은 요새 잘 클릭을 안 해요. 그래서 GIF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서 조금 어필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실구매자 리뷰를 되게 신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지인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실제 구매평에 나타난 말을 상세 페이지에 얘기한 것보다 더 신뢰를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제대로 막 어필할 수 없었던 말들을 실제 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구매평에 그런 말들을 문구를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서 같은 상품을 묶어 보이지 않게 만들고, 또 새로운 상품에 들어왔을 때 이 상품이 아니면 다른 옵션 중에서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제시를 해 보실 수도 있죠. 내 장바구니에 넣고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다른 상품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괜찮네 하고 구입을 하고 결제를 하게 되는 게, 실제 우리가 고객의 상품 구입 경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지식산업을 판매를 하든 이렇게 상품 판매를 하든 어떤 판매 경로든 이 형태를 보인다고 해요. 이게 지금 퍼널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고객의 상품 구입 경로라고 적혀 있고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요.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 선풍기라고 치면 선풍기라고 하는 그 키워드 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스토어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은 실제로 또 많이 줄어들어서 그 유입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입이 된 사람들이 다 구매하지 않고 그 중에서 상세 페이지에 설득된 사람만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매가 된 사람들은 결국에 이 사람이 상품을 선택을 해준 건 믿을만하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도 이 스토어에서 또 물건을 구매해야 되겠다 해서 즐겨찾기를 한다거나 별표를 쳐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구매까지 일어나게 되면 실제 찐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고객들은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 이탈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이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좀 폼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봤는데, 여기 지금 맨 왼쪽에 보시면 도매국, 도매매, 바나나 B2B, 오너클랜, 펀타스틱, 이지마켓이라고 하는 게 도매 사이트예요. 도매 사이트고 이게 대부분 이게 종합몰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들어있는 곳이고, 저희가 뭐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하고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하면 안 되고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파는 사람도 도매국 제품 많이 팔고, 저희가 도매로 처음 판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가장 많이 소매 판매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도매국이기 때문에 도매국에 입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너무 이미 잘 팔고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공간이 와디즈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와디즈라고 하는 공간은 제품을 사전에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품을 사전에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모아서 언제 날짜까지 이 상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상품을 초반에
그거 구매자를 먼저 모았기 때문에 모으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이걸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소매 판매자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지금 판매를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그 경쟁력을 내가 충분히 갖췄다면, 이 상품이 충분히 괜찮다면 실제 판매를 했을 때 내가 되게 괜찮게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디지에 판매하고 있는 분들하고 바로 컨택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도매 카페, 네이버 카페에 있는 이 폼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제조사 신제품 전시관, 유통사 신제품 전시관, 택판, 판촉, 선물 상품, 생활 건강 기타, IT 이런 것처럼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새 지금 아예 사람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마스크 카테고리가 아예 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다 이렇게 뉴라고 올라온 게 누구겠어요? 제품을 주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것도 꾸준히 잘 보면 나에게 맞는 상품을 연결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상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상품도 찾아봤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좀 알겠는데, 이거를 왜 꼭 나에게 사야 될까? 사람들 파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에게 꼭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이왕이면 나 여기서 살래. 왜 내가 다른 곳보다 여기서 사면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이야. 아니면 앞서 우리가 인스타 같은 데서 내가 발견한 상품 같은 경우에 나는 양배추 이렇게 채 쓰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양배추 이렇게 쉽게 까는 게 있었어? 잘 쉽게 채 쓰는 게 있었어?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이 고민인지도 솔직히 몰랐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죠?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고민이라고 내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초반에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실제 고민과 해결책을 동시에 주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러한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조금 이해가 많이 되는 게, 홈쇼핑을 보면 내가 필요 없던 것도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다 녹이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잘못 쓴다거나 이게 효용, 효능 같은 부분을 잘못 쓰면 신고가 들어가고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배제를 해서 쓸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자극적인 말을 쓰는 것이 홈쇼핑이에요. 그래서 그 홈쇼핑의 말이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상품이 그 사람이 이거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다 따라 적어야죠, 이제. 그 최대한 나에게 다 집어넣어서 내 상품에 어필을 할 때 그런 문구들을 다 쓰면 이거는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욕구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이러한 기본적인 매슬로의 5가지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족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욕구, 아이가 나온 썸네일이라든지 여성이 나온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게 꼭 내가 남자여서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베이직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썸네일을 쓸 때도 사람이 나와 있으면 한 번쯤 더 클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 상품을 씀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해졌고, 이 상품을 씀으로 인해서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에 대한 자극을 주면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끝이 아니고, 이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그런 거에서 내가 이걸 하면은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욕구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썸네일을 3가지 종류를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제일 처음 앞부분이 이거는 쇼핑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하는 이게 썸네일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썸네일이고, 세 번째는 이제 블로그 썸네일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한꺼번에 제가 딱 넣어봤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쇼핑 상품의 썸네일은
글자도 안 들어가 있고 이 사진 한 장에 이 기능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얘가 목을 완전히 위로 제끼고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이렇게 제낄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햇살을 받고 있어서 예쁘긴 한데 돌아가지도 않고 해서 아 그냥 이런 선풍기구나 하는 느낌이 있고, 세 번째는 얘가 바람을 쐬고 있고 리모컨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센 바람을 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세 번째가 조금 더 내가 시원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조금 더 땡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 정보를 내가 그 설득을 당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썸네일 자체에서도 내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거를 성능을 테스트를 해봤다, 이거 베스트 3개 중에서 이게 제일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뭐 선풍기 베스트 3에서 내가 밀고 싶은 상품이 그 안에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3개를 선택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되게 조금 이런 부분이 괜찮다는 걸 계속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겠죠. 그러면은 나의 무의식 중에서는 아 내가 이 상품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무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가 영상을 보고 나서 뭐 링크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아 이 상품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블로그 이렇게 상품을 보시면 이거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3중 분석, BLDC가 뭐지? 괜찮네. 저소음 이런 넥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딱 특징적으로 좀 나타내는 부분이 있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상품들을 전체적으로 다 사가지고 다 이렇게 썸네일 사진을 찍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내가 사진을 다 정말 잘 찍고 이런 거에 재능이 있는 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런 거를 인스타에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썸네일 사진이랑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상세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상세 페이지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파는 상품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팔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판매하고 있는 리뷰를 보시면 리뷰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시면 별점 1개일 때 이거는 너무 소음이 시끄러워요, 생각보다 너무 잘 부서져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좀 나의 불평적인 부분이 실제 별점 1개에 쫙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이 상품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튼튼하고 생각보다 소리도 조용하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앞부분에 배치를 하는 거죠. 소음 측정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판매 상품은 이렇게 소음이 시끄러운데 이건 이렇게 조용해서 그동안 뭐 시끄러운 소음에 너무 골치 아프셨죠,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서 이렇게 비교 컷이랑 GIF를 넣어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이렇게 차별화된 포인트,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앞부분에 딱 배치를 해서 상대편에서는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여기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사진이나 GIF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걸 최대한 표현을 해서 상세 페이지에 다 집어넣는 거죠. 경쟁사가 잘 하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앞부분을 딱 집어넣어서 하셔야 되는데, 경쟁사랑 나랑 해보니까 뭐 소음도 비슷하고 뭐 똑같은 상품이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급은 그냥 약간 노멀하게 그냥 뒤에 원래 그냥 일반 상세 페이지 있는 것처럼 노멀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펙이나 제품명, 상품명, 크기, 중량, 재질과 같이 그냥 기본적인 스펙은 그냥 보통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셔도 그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페르소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함에 있어서 이 상품을 사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선풍기를 사지 않았을 때 더위에 찌들어가지고 막 머리카락 다 들러붙는 사진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막 힘이 들어서 막 녹초가 되어 있는 사진 넣는다거나 이런 것이 뭐 반드시 누구나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자극적인 부분이 내가 맞아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감 포인트를 짚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 상품을 통해서 너의 고통을 해결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문구와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뜨거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
없는 너희 집이 잘못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결책으로 가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고 이 상품이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시원하게 땀을 날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이거 상세 페이지 흐름을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후킹 멘트라고 넣었는데 이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집안 청소 고민 이제 끝. 두 번째,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 먹나요? 세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고 싶은 편리한 굿즈. 네 번째, 온라인 한정 긴급 세일 연말까지가 득템의 기회. 다섯 번째, 이번 주말 역대급 대박 찬스. 일곱 번째, 하루에 편의점 커피 한 잔분의 가격. 여덟 번째, 보통을 뛰어넘는 차단력. 한여름 낮에도 깜깜하게 만드는 암막 커튼. 여기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 글자로 적어놨죠. 이 부분이 약간 좀 후킹,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낚을 수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다 똑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품에든 이러한 멘트가 들어있다면 한 번쯤 더 내 마음이 멈출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더위에서 땀 흘리는 시간은 이제 끝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요즘 누가 선풍기 없이 사나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기본 후킹 멘트를 넣으시면 내가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넣을 때도 사람들의 이를 자극할 수 있는 말과 나의 해결책을 같이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상세 페이지에는 카피라이팅이 또 중요합니다. 카피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나의 물건을 연구를 하죠. 내가 내 상품이 다른 판매자들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고 다른 판매자들이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고 다른 판매자가 잘 못하는 건 어떤 식인지 내가 다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내가 파는 물건은 누가 사느냐 누가 어떤 상황일 때 사줄 것이냐를 굉장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고 그러한 관련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곳에 상세 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간 한정, 수량 한정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면 다음에 내가 또 사지 뭐 다시 들어와서 보지 뭐 안 하고 지금이 제일 싸네? 지금 당장 구매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조급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실제 다시 들어와서 다음번에 사야지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무조건 살 수 있게끔 이러한 카피라이팅을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당신이 팔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상품일까? 512GB 내 손안의 추억 저장 용량 3일에 한 번 단 3분 투자로 항상 깨끗하게 방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처럼 뭔가 내가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이야기를 넣어주는 것이 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단박에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6번째 라인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초반에 준비를 하시라고 한 게 노트북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쉽게 도와주는 이 폼들을 이만큼 즐겨찾기로 해두시고 좀 편하게 이게 상품 등록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미리 캔버스입니다. 미리 캔버스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무료로 사용하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PT도 미리 캔버스로 작성을 한 거예요. PPT도 활용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웬만한 것들은 여기서 다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업로드, 사진, 요소,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미리 캔버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촬영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섬세한 머니맘 유튜브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눕기 사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remove.bg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remove.bg라고 하는 눕기 사이트에 오시면 지금 이 여성이 뒤에 바닷가 배경에 모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눕기를 딱 따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머리카락이라든지 이 뒷부분이 다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진을 통해서 뒷 배경을 바꿔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산에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우주에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뒷 배경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상품을
세팅을 할 때 이 상품을 판매를 하는 그거 사진을 우리는 지금 뭐 뒤에 책이 가득 있는 책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제품 사진, 이 제품만 동그라미 있는 사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눕기를 반드시 따고 난 다음에 미리 캔버스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뭐 유튜브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뭐 그 블로그에서 썸네일 만드실 때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 조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상황을 다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여기에서는 셔터스탁이 있고 픽사베이가 있고 게티 이미지 뱅크 그리고 프리레인지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이미지들이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상세 페이지에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캡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상품을 이제 다운로드 받거나 캡처를 해서 눕기를 따거나 이런 다양한 걸 할 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캡처 프로그램이 하나를 찍어서 한 번에 저장하고 하나 찍어서 하나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알캡처는 한 번에 100장까지 한 번에 캡처를 해서 한 번에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한 번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하나 쫙 해서 한 번에 저장하는 게 효율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알캡처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RC 동영상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서 넣었을 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동영상 부분도 그렇긴 한데 동영상을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항상 촬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동영상처럼 돌아가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서 이제 캡처를 통해서 캡처된 사진들을 이렇게 1번 사진, 2번 사진, 6번 사진까지 그냥 쫙 돌아가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RC 동영상 만들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 뭐 음성을 좀 넣을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소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진만 넘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라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최대한 점수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들어 있었을 때 내가 또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여섯 번째는 GIF 만들기입니다. GIF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거를 GIF로 만들 수도 있고 사진을 이제 여러 장 움직이는 것 컷을 찍어가지고 그 컷을 쫙 연결해서 GIF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진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easygif.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GIF 메이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 사진을 GIF로 만들 수가 있고 비디오 투 GIF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동영상을 GIF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내가 사진 스크롤을 내렸을 때 동영상 버튼이 있는 것보다는 이 사진이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면 자꾸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자꾸 그게 눈에 시선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이렇게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돈 벌 마음을 가지기에 마인드 세팅과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두 번째 목표를 세팅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어느 만큼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지 작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남들은 뭘 살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어떻게 팔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판매하는 방법이 좋을 것인가 소싱, 키워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왜 꼭 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썸네일, 상세 페이지, 후킹 멘트,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섯 번째, 쉽게 도와줘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혼자 살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just do it, 직접 실행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된다고 하는 방법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려면 내가 해봐야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들이지 않았거나 내가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내가 이 방법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면 결국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1번 네이버에 제목을 넣을 때 너무 간결하게 넣으면 노출이 안 될까요? 중복되는 문구를 어느 정도는 넣어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이버의 제목은 그 제가 판매할 때만 해도 최대 50자를 최대한 꽉 채워서 넣는 방법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실제 이제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좋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키워드가 한 지금 5, 6개 안에는 조금 이런 정도로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은 로직으로 바뀌었다. 대신에 다른 부분에 이제 밑에 그 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출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20개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뭐 제목도 그렇고 태그에도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 체크하셔가지고 중복되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제거하시고, 그거를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단락으로 예를 들어서 휴대용 선풍기하고 띄어서 쓰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딱 붙여서 그 휴대용 선풍기를 하나로 그냥 단어를 인식하게끔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선풍기 부분 한번 빼서 뒤에 또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료 프로그램, 예를 들어 일렉타르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 등 이런 걸 꼭 써야 하나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저는 뭐 다 엑셀로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 키워드 뽑을 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고 뭐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효율적으로 상품을 너무 많이 들고 하고 싶다. 근데 여기 너무 시간이 많이 쓰여진다. 그랬을 때는 뭐 일렉타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 물건 가격을 정할 때 세금이나 마진 계산을 어떻게 예측해서 정해야 하나요? 가격을 정할 때는 플랫폼별로 이렇게 수수료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스마트 스토어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수수료가 제일 저렴해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저렴한 건 알아도 톡 스토어가 저렴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와 톡 스토어를 같이 시작을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또 쿠팡은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분들은 쿠팡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수료 많이 뗄 거면은 내가 쿠팡 왜 들어가?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쿠팡은 나름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이 뭐 G마켓, 11번가 옵션 이런 것도 카테고리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 정도만큼 나의 상품 가격에 조금 녹여서 그만큼 상품 가격을 조금 높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시는 순이익은 어느 정도 세팅을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느 사이트든 다 똑같이 가격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꼭 매번 세금을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뭐 간이 과세자일 때랑 일반 과세자일 때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 등록할 때마다 다 신경을 쓰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등록하다가 때려쳐올 수도 있어요. 최소 마진 어느 정도 폭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 15, 20% 정도 그냥 보통 잡는 편이거든요. 마켓이랑 나중에 세금이랑 다 그냥 퉁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보시라.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른데 초반에는 그뭐 한 5, 6% 놨다가 가격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입, 브랜드, 해외 구매 대행 등 각각의 장단점들로 인해 선택이 어려운데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 뭐 브랜드를 안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딱 얘기 드릴 부분은 없고, 이거는 투트랙님이 대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위탁이랑 사입을 해봤을 때 사입은 아무래도 그 재고 리스크 때문에 지금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정체기랑 쇠퇴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창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내가 상품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격도 내가 많이 괜찮게 들고 갈 수 있고 상품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서 이거를 사입을 들어갔을 때는 폭발적으로 판매를 일으키고 마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난 지금 최고 절정기에 이 상품이 됐다 싶어서 대량으로 물건을 들고 와서 쇠퇴기를 맞으면 그러면은 이거 다 재고가 나에게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가 되게 풍기였잖아요. 그때 마스크 재고를 많이 들고 있었던 사람은 메르스 때 그때 재고가 물린 사람들이 그때 턴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을 재고 창고에서 개를 막 붙들고 있다가 이번에 진짜 재고 털 기회다 하고 털었는데 그게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기가 이런 시기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하셔서 사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위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보시면서 내가 같은 상품을 계속 보다 보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40대 중반이 되어 가다 보니 젊은 분들 시작에 위축이 많이 되고 책이나 유튜브 공부를 할 때 이해 속도가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있기도 했지만 유료 강의에 대한 부담이 커서 유료 강의를 들어야만 정보와 혜택을 얻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게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 속도도 빠르고 흡입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빨리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또 경쟁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비층은 30, 4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더 커뮤니티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많은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저는 되게 뭐 상품을 좀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전환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계속 효율을 찾으려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업을 하면서도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20대, 10대, 20대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또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뭐 그런 쪽에서 매출을 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맞는 거, 우리만의 느낌에서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제가 서울에 오니까 뭐 66걸즈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 5544만 선호하고 있는 시장에서 66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본이 다 66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또 공략하는 사람이 있고 또 빅사이즈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예 빅사이즈만 해서 그쪽에서 그 빅사이즈 시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내가 의류를 파는데 의류가 또 슬림한 사람만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또 임산부들을 위해서 또 옷이 있는가 하면 이런 다 시장들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판매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은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 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요새는 또 5, 60대가 많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 60대보다 젊잖아요. 젊어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또 우리는 5, 60대에게 판매할 때는 우리가 또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10대, 20대가 알지 못하는 5, 60대들만의 그러한 거를 우리는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료 강의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무료 강의만으로도 괜찮지만 거기에서 좀 더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쫙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좀 컷하고 웬만큼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알고리즘으로 얘를 떡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전체를 다 한꺼번에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를 쪼개서 넣고 얘를 쪼개서 넣고 얘를 쪼개서 넣는데 이건 좀 얘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거는 다 웬만큼 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료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뭐 무료 강의 듣고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합니다. 제목 키워드 뽑는 방법은 제가 1헥타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찍어놨는데 다른 분은 앞서 강의에서 뭐 연관 검색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는 사용하시는지 쿠팡의 경우 스마트 수동 키워드 어떤 게 더 효율이 좋은지 궁금해요. 저는 광고를 원래 사용을 안 하는데 쿠팡 강의하려고 광고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수동 키워드 광고 말고 저는 이제 스마트 이제 그 광고를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스마트 광고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환이 있는 상품이 진짜 괜찮아요. 구매 전환이 있는 상품에 쿠팡 광고를 붙이면 상품이 이제 쿠팡은 내가 보고 있는 다른 페이지에 쿠팡 광고가 계속 따라와요. 내가 봤던 그게 다른데 지금 다른 거 검색하고 있는데 내가 봤던 그 쿠팡 광고가 계속 나를 사라고 계속 자꾸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스마트 타겟 광고라고 보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내가 한번 클릭했던 그 상품을 끝까지 좀 쫓아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이 진짜 괜찮다고 조금 느꼈을 가능성을 최대한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게끔 좀 쫓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동 키워드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는 초반에 뭐 매출 같은 거 아예 없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수동으로 초반에는 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매 전화를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는 스마트 타겟 키워드로 하면은 그게 뭐 그 키워드를 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또 비공기 비검색 영역으로도 이렇게 많이 매출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이 좋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의 그 정확하게 얘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구매 전환이 일어났는지가 뭐 100% 알기 힘들기 때문에요. 상품 마진은 기본 한 20%, 15%에서 2%는 항상 잡는 편입니다. 19번. 판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섬세한 머니맘님의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상품을 항상 보면 이 상품을 썼을 때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상품이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과 이 상품을 썼을 때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좀 어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상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육아 휴직 중이고 복직은 해야 하지만 생각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그 직장 그만두고 나니 제일 좋은 점과 제일 안 좋은 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직장 다닐 땐 오히려 시간 관리하는 게 더 좋았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직장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잖아요. 일단 정확하게 출근하는 시간 전에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몰입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점심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딱 점심만 먹고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집에 오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이리고 뭐고 다 때리치고 애들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한동안 너무 혼란스러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제 막 갈팡질팡 하다가 애들도 챙겨야 되겠고 일도 해야 되겠고 이러다가 초반에는 좀 일 좀 제껴놓고 애들 좀 챙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도 학교 가게 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애들 갔을 때 조금 더 몰입해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애들도 자기들이 조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게 만들고,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닌 식으로 조금씩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점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제 시간에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았고, 제일 안 좋은 점은 진짜 나의 의지가 정말 강해져야 돼요. 집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웬만한 의지로는 이거 진짜 일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혼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지각하면 직장 상사, 다른 사람 눈치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출근하자마자 내가 부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난다고 누가 뭘 안 하고, 애들 가고 나서 커피 한 잔 좀 느긋하게 하고 있는다고 누가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강력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되게 막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뭐 타이머 시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난 딱 오랜 시간 집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딱 30분만 집중해서 하자. 딱 이 30분만 이거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좀 이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정여경님 그 강의를 보니까 아예 집에 가지 말라고 그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방법들이 모두 다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는 결국 오프라인에 살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